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페루에 우리 한국 방산이 지금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죠. 근데 페루의 남쪽에 있는 칠레, 그 칠레도 지금 잠수함 대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2파전이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이 좀 우세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육군은 우크라이나에 M123 장갑차 공여를 했는데 그 공여분을 대체하는 AMPV 장갑차를 추가로 발주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시리아는 러시아 군함이 타르투스에 입항하는 것을 일시 허용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그 군항에 대한 사용권은 박탈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퇴역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M113 계열 장갑차들을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여한 미 육군이 해당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차세대 장갑차인 AMPV 309대 추가 발주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기보다는 미군 잉여 재고 처분과 장비 현대화 사업에 더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만 해군이 1990년대 중반에 도입한 캉딩급 호위함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며 첫 번째 개량 선박을 오는 9월까지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량형 캉딩급은 레이더와 센서, 전투 체계를 개량하고 사거리 6km의 Sea-Chaparral 함대공 미사일을 사거리 30km의 Tianchen-2 수직 발사관 32셀로 대체하는 등 대대적 개량이 적용됩니다. 소형 드론부터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하다는 러시아군의 최신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북 M3가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계기를 통해 무려 35km 밖까지 FPV 드론을 날렸는데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은 야전 방공체계부터 전략 방공체계까지 카탈로그 데이터대로 작동하는 물건이 없는 모양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추가 구매를 축소하고 대신 F-35 전투기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던 영국 정부 결정에 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BAE 시스템스 노조원 6,500여 명이 협력업체 노조들과 연대해 외국산 전투기 구매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추가 구매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주 넘게 러시아 선박의 타르투스 해군기지 입항을 불허했던 시리아 정부가 현지 시각 1월 22일 오후 러시아 선박 입항을 전격 허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입항 허가는 타르투스에 고립된 러시아군 병력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인데요. 시리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한 타르투스 항구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러시아가 건설한 모든 시설, 국유화와 잔류 장비 일부의 양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609억 달러 지원한다 라고 했었던 미국이 그거 제가 얼마 전에 국방TV를 통해서 다 낱낱이 한번 조사해 봤더니 실제 주는 거 얼마 안 되더라 라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MPV 이 M123 장갑차 우리 K200의 원형이죠. 그 장갑차는 미군이 다 퇴역하고 이제 치장물자로 보관 중입니다. 너무 작죠. 그리고 방어력도 약하고 그걸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주었습니다. 치장물자 준 거예요. 현형 장비 꺼내준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주고 치장물자가 비었으니까 그거 보충해야 돼 하면서 최신의 수송장갑차인 AMPV를 309대 준 만큼 발주해서 발주했는데 이거 가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609억 달러 놈들이 보면 야 우크라이나에 그만큼 돈 줬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애들 치장물자 돈으로 써도 별 가치도 없는 거 그거 우크라이나에 다 주고 그걸 이렇게 수십억 원짜리 장갑차로 새 걸로 교체하는 현대화 작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만 해군이 캉딩급 호위함 우리 울산급 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요거 이제 개량한 다운그레이드한 캉딩급을 샀죠. 요거 6척 샀는데 이게 벌써 이제 한 30년 이렇게 다 돼가다 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아직 안 된 이 광개토 대왕급 3척을 퇴역시키려고 하고 있죠. 여기는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여기 Sea-Chaparral
여기 경사 발사기 그냥 발사관은 있어요. 요 4발 날아가죠. 여기에서 이제 쏘고 나면 밑에서 쭉 올라와서 또 장전이 되는데 사이드와인더입니다. 사이드와인더 M.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더를 하늘에서 쏴도 뭐 10km 제대로 안 나가는데 이게 함대공으로 쏘면 뭐 몇 킬로 가겠습니까? 6km라고 하는데 저는 6km 안 갈 것 같고요. 자, 요렇게만 이 대공무장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 이제 CIW에서 펠링스 있네요. 이걸 뭐 사통장치다 다 개량하고 해서 이걸 이제 대만제 텐첸2 공대공 미사일이죠. 원형은 100에서 150km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런데 여기는 공기도 희박하고 또 중력을 거스를 필요도 없고 하니까 사거리가 더 많이 가죠. 공대공 하면 공대지 하면 더 많이 가고. 그런데 함대공을 하면 중력을 거슬러 가야 되니까 이제 사거리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만은 뭐 30km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30km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공 능력을 강화시킨 캉딩급 이걸 이제 오는 9월에 첫 번째 함을 개량된 걸 인수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해군도 광개토 대항함 굳이 퇴역을 시켜야 되냐? 그 MW08 레이더 그리고 그런 거 좀 업그레이드 하고 우리 해궁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궁 그거 좀 수직 발사관 장착하고 거기는 시스페로 빼내고 그러면 될 텐데 정말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이 드론들이 FPV 드론이 통달거리가 짧죠. 그런데 중간에 중계 드론들을 군데군데 놔놓고 이걸 35km까지 보낸 겁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부크가 가고 있는 걸 그냥 때려버려요. 정말 뭐 이제는 어디에도 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35km면 우리 K9 자주포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보면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 딱 그 짝에 있는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이렇게 FPV 드론을 중계기를 통해서 날려보내겠죠. 그리고 우리 포병을 타격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대포병 레이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FPV 드론으로 수색을 해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병도 이런 거 보면 커프 케이지 지금 중국 포병 보면 다 커프 케이지 했어요. 전쟁 안 하는데도. 그리고 드론 제머 자주포 하나당 다 드론 제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병들이 그게 또 보조하는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격 필수 요원 외에 경계병력들이 있어요. 그 경계병력은 소총 외에도 이 포대별로 카운터 드론건, 안티 드론건 이런 거 가지고 경계를 써야 된다. 이제 포병 작전할 때 이 드론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이 유로파이터 이제 공동개발국이죠. 지분이 두 번째로 많죠. 그런데 뭐 그렇게나 말거나 간에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유로파이터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F-35를 조금 느리는 그 원상 회복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자 해서 결정이 나서 지금 F-35B 48대 지금 36대 있고 12대 인수 중이죠. 근데 추가로 최대 138대까지 이 F-35가 더 세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노조가 잠깐 스톱 외국제 항공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 우리 일감이 없잖아. 그래서 이 노조들은 국가 안보 다 필요 없고 우리 밥그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똑같네요. 아무튼 이런 갈등 속에 영국이 휩싸였다라는 소식이고 자 이렇게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 앞에 그냥 뭐 거의 표류하다시피 하고 있던 이 러시아 군함과 수송선들이 드디어 이제 입항을 일시 허용받았습니다. 원래 이 아사드 정권이 있을 때 이 타르투스 항구를 거의 영구히 임대를 한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임대 자격 박탈 그리고 빨리 병력은 빼내가 그런데 장비는 좀 놔줘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이 올해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조선소들이 실내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실내 해군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수명이 다한 구형 잠수함 2척을 퇴역시키고 이를 대체하는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부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실내 해군 총사령관이 현재 시각 1월 22일 밝혔습니다. 실내 해군을 이끌고 있는 후안 안드레스
데라마자 해군 대장은 이날 칠레 현지 텔레비전 채널 24 호라스와의 인터뷰에서 해군은 도입 40년이 된 독일제 209형 1400L 잠수함 톰슨함과 심슨함을 퇴역시키고 대체 함정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국방부와 막바지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독일제 잠수함들은 수리 보수와 필요한 변화 조치들을 적용하고 있지만 곧 도입 50주년이 될 것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도 올해 도입 20주년이 된다라며 우리에게는 신형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칠레 해군이 신형 잠수함 도입 소요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해군은 신형 잠수함 성능 요구 조건과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연구 작업을 마쳤고 지난해 11월에는 조사단을 한국의 한화오션에 보내 잠수함 관련 기술 검토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긴 해안선을 가진 칠레는 기존의 소형 잠수함들이 갖는 성능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 차기 잠수함은 보다 대형화된 모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칠레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칠레가 209형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209 있죠. 9척. 칠레는 2척. 그런데 우리 한국은 209 1200형 더 작은 거, 칠레는 조금 더 큰 거 1400톤급 요거 2척을 가지고 있는데 84년과 85년에 한 척씩을 도입했어요. 우리 장보고는 91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장보고도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후속함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죠. 자, 이 2척을 바꾸고 자 하겠다는 것을 칠레 해군 총사령관이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국이 만들고 있는 이 장보고 3 3,000톤에서 4,000톤 정도 되는 한 4,000톤 정도 되는 그런 잠수함이죠. 그 장보고 3 그리고 프랑스의 스콜펜급 이렇게가 경쟁을 한다라는 건데 현재 칠레는 이 또 2척의 잠수함을 더 운용하고 있는데 요거 한 20년 정도 됐어요. 스콜펜급 1600톤짜리입니다. 요거를 운용하고 있는데 요거의 신형 스콜펜 2000톤급짜리를 프랑스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스콜펜급 2척 1600톤짜리 하고 있고 추가로 2000톤짜리 하면 뭐 운용 효율성도 좀 되고 하니까 스콜펜급 2000해 이거 이제 AIP가 아니라서 자망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제 2000톤짜리는 AIP입니다. 그래서 자망 시간 더 길고 요걸 이제 이 남미 대륙 반대쪽에 있는 브라질이 스콜펜 2000톤짜리를 쓰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칠레가 정말 남미 대륙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칠레는 이 좀 항속거리가 좀 길어야 된다 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장보고 3 4,000톤 넘으니까 그게 이제 더 좋지 않냐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칠레와 페루가 해군 대표단들이 11월 14일 한화오션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견학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잠수함과 관련된 그런 모종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 또 캐나다 여기에 대한 잠수함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칠레까지 등장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국 조선소들이 이 칠레 해군 잠수함 따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 호주처럼 서로 그냥 이전 투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따내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